오늘 와이어드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Israel is a fake meat powerhouse. 가짜 고기, 맛은 똑같죠? 가짜 고기의 어떤 제조 강국, 파워하우스가 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요. 작은 나라지만 그야말로 막강한 실력 있는 나라죠. 우리들이 아마 Beyond Meat라든지 Impossible Foods라는 회사 이름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Beyond Meat도 역시 고기 대체하는 식품을 만드는 로스앤젤레스에 있고요. Impossible Foods는 실리콘밸리에 있죠. 그래서 캘리포니아가 이 두 회사를 중심으로 해서 수많은 가짜 고기, 유사 고기의 생산지다 이렇게 본고지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 저쪽 건너편에 또 다른 이런 유사 고기를 개발하는 업체들의 핫베드, 그야말로 강대국이 있는데요.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정말 대형 얼터너티브 미트라고 그러거든요. 얼터너티브 미트라고 그러는데, 그 얼터너티브 미트의 스타트업이 50개 이상이 된다고 그럽니다. 이스라엘 정부에서는 이 키친이라는 이 프레쉬 스타트라는 인큐베이터를 통해서 많은 대체고기 생산 업체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렇다는 건 놀랄 일이 아니죠. 이스라엘의 스타트업 생태계는 그야말로 세계 최고의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 meat innovation 이런 대용고기를 만드는 혁신에 게을리할 리가 없습니다. 자, 이 시장은 너무나 커가지고 도대체 seed funding이라고 그래요. 처음에 그 출자금, 재정적 지원을 받지 않는 유사고기 업체는 없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은 국가에서 또는 민간업자들이 적극적으로 고기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서 실제 정육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서 많은 스타트업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내용이죠. 자, 이 현상을 우리는 밋 2.0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까지의 오늘날 많이 보이는 스타트업, 대형 고기 스타트업들은요, 주로 식물 중심의 고기와 비슷한 대용 식품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 현상을 밋 2.1, 2.0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 회사 세 개를 보겠는데 릴바이트, 진짜 꼭 무는 느낌을 준다는 릴바이트라는 회사인데요. 릴바이트라는 회사는요, 8개의 곡물 또는 채소에서 나오는 고기 맛이 나는 대형 식품을 개발해냈습니다. 그 8개의 곡물들은 쌀에서도 오고요. 크랜베리에서도 옵니다. 그 다음에 모푸즈가 있거든요. 모푸즈라는 회사는 고단백질 이스트, 효모 블렌드를 통해서 똑같은 소고기 조각을 만들어내는 회사입니다. 전통적으로 이 회사는요, 기존의 그 고기 대용, 소고기 대용 식품들과는 다른 프로틴을 쓰기 때문에 훨씬 더 놀라운 맛을 주고요. 육질이 훨씬 더 다른 느낌을 줍니다. 실제 고기보다 또는 다른 대용 식품에서 나오는 대용 고기 대체 고기를 만들어내는 다른 맛들보다 훨씬 좋다는 걸 자랑을 하고 있고요. 정말 실제로 육지에서 나오는 건 더 맛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자, 심지어는요, 3D 프린팅을 이용합니다. 그 회사는 Redefine Meat라는 거예요. 고기를 다시 정의하자라는 회사입니다. 3D를 이용해서요. 3D는 R 스테이크 프로덕트를 만드는데, R 스테이크, 대형 고기 스테이크를 만드는데요. 진짜 맥코이급, 맥코야 좋은 최고급이죠. 맥코이급의 틴던스 힘줄과 소고기 육질의 어떤 그 텍스처와 스트럭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요. 회사는요,
이 소고기들의 전 부분을 디지털로 저장합니다. 실제 소고기들을요. 그래서 전 부분을 완전히 MRI 찍듯이 다 저장을 해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고기의 어떤 주시니스, 물기라든지 그 육즙 또는 지방질의 분포, 그 다음에 입에서 느끼는 느낌감 이런 것들을 다 완전히 디지털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그대로 복제하는 거예요. 모든 겹에 쌓아서 그래서 산업 수준의 3D 풋프린트를 이용해가지고 식물들 어떤 성분들로 소고기의 한 칸 한 칸을 전부 분석을 해가지고 그대로 모방을 합니다. 실제로 소고기의 70개 영역들을 다 일일이 디지털로 저장해가지고 그대로 모방하는 그래서 고기의 정의를 완전히 바꾸는 그런 기업, 3D를 이용하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다 이게 이스라엘 기업입니다. 자, 어떤 면에서는요, 이게 세포에서 그대로 키운 세포 중심으로 고기를 대형 고기를 배양하느냐 이건 진짜 고기와 비슷하겠죠. 또는 cultured meat 배양하는 고기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맛은 좀 전혀 다른 거죠. 아니 그 종이 다른 거죠. 셀에서 만들어낸 거하고 배양한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결국에는 셀 배양체로부터 살아있는 동물로 취해진 셀 배양체로부터 고기를 키워내는 거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비건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완전히 채식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어떻습니까? 동물을 학대하는 과정이 없고요. 그 다음에 고기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많은 자원들을 줄여주게 됩니다. 인건비라든지. 자, 일단 세포가 얻어지면은 그 세포들이 증식할 수 있는 영양분을 공급하게 되죠. 그것은 기존의 고기를 키우는 데 필요한 자원의 아주 100분의 1, 1000분의 1밖에 들지 않습니다. 항생제를 넣을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이것들이 실제로 만들어내는데 너무나 많은 경제 효과를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일반 소고기만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슈퍼미트라는 회사는요, 치킨에게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치킨의 경우 깃을 뽑을 필요도 없고 털을 다 뽑아야 되잖아요. 이제 뼈를 발라낼 필요도 없고 치킨을 청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만큼 레이버 코스트도 줄고요. 코비드-19 같은 어떤 질병의 확산에도 위험에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만들어내는 과정이 폐쇄된 통제 시스템에서 만들어내기 때문에 기후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은 아주 건강한 고기라고, 닭고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문제는 코셔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사람들의 중심을 볼 때는 이 코셔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는 유태인법이 정하는 먹는 방식이죠. 예를 들어서 유태인들은 돼지고기라든지 조개 같은 걸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피 같은 걸 절대 먹을 수 없고요. 또 각각 다른 고기는 따로 보관한 상태로 예를 들어서 소고기를 우유랑 섞는다든지 버터랑 섞는다 이거 안 됩니다. 이런 나름대로 유태인법인데 유태인들한테는 이제 이스라엘 얘기니까 혼란이 되는 거죠. 이게 과연 코셔에 맞느냐 안 맞느냐라고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 내리기가 쉽지 않죠. 정말 세포 중심의 고기가 돼지고기가 나왔는데 이것이 먹어도 되는 건지 안 먹어도 되는 건지 그게 중요하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세포가 어디서 왔느냐가 중요하죠. 정말 코셔가 얘기하는 법으로 허용하는 고기의 소스로부터 나온 것인가 아니면 세포가 취해질 때 그 동물은 살아있는가 죽어있는가
이런 과정들이 너무 중요하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이런 도덕적 의미가 없지만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국내인들만 유태인만 보고 장사해 오진 않았죠. 결국 전 세계로 뻗어 나갈 것입니다. 결국은 전 지구인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가능성만 있다면은 누가 이걸 망설이겠어요. 분명하게 인류를 위해서 이 지구를 위해서 좋은 대형 고기 시장이 바로 이스라엘에서 주도되어 나갈 것이라는